30여 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직을 희망하면서 부산에서부터 청와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날 3명이서 시작한 희망뚜벅이 행렬이 이제는 200명의 시민이 함께 걸으며 김진숙 위원의 복직을 기원하고 있는데 오늘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쯤이세요? 여기는 지금 숙소에 서울에 와 있고요. 예. 이제 11시부터 또 성균관대역에서 출발해요. 아, 그러면은 성균관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청와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 일요일 날, 2월 7일 날 도착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원래 또 몸도 좀 안 좋으셨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지금은 건강에 뭐 신경을 못 써서 일단은 뭐 걷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36년이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그때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노동조합이 뭐 제대로 된 노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일단 뭐 노동조합부터 해산시키고 아인시키고 이게 목적이었어서 어용노조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어용노조 대의원에 출마를 해서 조합원들의 복지, 그러니까 뭐 식당 문제라든지 통근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이제 노조 대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대공무실에 끌려가고 회사에 의해서 집에서 회사에서 감금 당하고 그리고 부서 이동 2번 당하고 그리고 해고당했죠. 예. 그러니까 81년에 입사해가지고 86년에 이제 해고를 당하신 거죠? 네네. 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참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특히 네. 이제 저희 많은 시민들이 제일 기억을 많이 하는 게 거의 1년 가까운 그 고공농성이거든요. 예.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회사에서 4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단식도 하고 이래서 정리해고 철회를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예. 다시 1년여 만에 이제 또다시 정리해고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항의해서 크레인에 올라갔던 건데 그때 뭐 회사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임원들 같은 경우는 뭐 정리해고 발표 바로 전날 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조남호 회장이 뭐 176억의 배당금도 챙겨가고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영도조선소 문을 닫고 이제 필리핀 수빅에 올인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수빅조선소도 결국은 망했죠. 예. 그래서 조남호 회장도 경영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에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309일 동안 네. 영도 85 크레인에 올라가서 이제 그 고공농성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온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텐데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또 지병을 얻으셔가지고 말이죠. 네. 그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 고공농성하고 내려와서 하여튼 뭐 건강이 안 좋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뭐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계속 뭐 참대서 자고 뭐 그 이후에도 뭐 농성하는 천막농성하고 뭐 이런 노동자들도 많고 한진중공업에도 또 그 정리해고 철회의 약속을 완전히 지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후에 뭐 휴업 조치를 내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전문 노동자 한 사람이 목숨을 끊고 뭐 이런 비극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3년 전에 암 발병하고 작년에 또 재발한 상태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유독 김진숙 위원님만 복직이 불가하다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네네. 한진중공업은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요구들이 커지고 그러니까 사측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말 안 듣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인간임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민주노조로서 뭐 투쟁들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 저한테서 유발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측은. 예.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정리해고를
저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이 의지대로 관철을 못했다고 하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크레인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측에서는 크레인을 없애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 수십억짜리 크레인을 뭐 몇백만 원에 고철에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도 과거를 반성하거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하여튼 뭐 매각 절차가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복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지난 보니까 이제 네. 어쨌든 뭐 소송을 했는데 2010년에 이제 취하를 하셨습니다. 뭐 1심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고가 적법하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결국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취하를 하셨는데 2009년하고 지난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복직을 또 권고하기도 했고 또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복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까지가 정년이시라고 네. 그래서 정년을 지난 상태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취하를 했던 거는 제가 86년도에 이제 해고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예. 그때 당시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못한 상태였고 노동자들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뭐 얘기만 하려 그러면 뭐 서면으로 제출하라,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런 얘기만 계속했고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항소제도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소를 못했고 그리고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고 나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변호사가 예. 날짜를 놓으신 거예요. 제기해야 될 날짜를. 아유. 그래 그걸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서를 써줘서 그것도 제가 들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일단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 뭐 2번씩이나 예. 부산시의회에서도 뭐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문도 내고 이랬는데도 사측만 유독 저렇게 한진중공업만 예. 복직을 거부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정년이 되신 상태잖아요, 그죠? 예, 정년은 지났는데 저는 네. 처음에 이제 그 복직을 요구할 때부터 예. 복직 없이 정년 없다라는 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측은 작년 12월 말이면 이제 정년이 끝나니까 이제 이 문제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30일을 택해서 걷기에 나섰던 이유도 이 문제는 제가 복직되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렇게 걷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 지금 이제 부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희망 뚜벅이 시작할 때 세 분이서 시작을 그렇죠. 했다고 예. 들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요? 그 행렬에는 뭐 우리 부산의 대우버스, 대구의 한국게이츠, 그다음에 뭐 서울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걸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더기로 정리해고 당하고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진중공업 상황도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입찰을 또 했고 또 사모펀드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져가지고 사모펀드 쪽으로 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복직에 관련돼서 이렇게 책임 있게 누가 복직을 시켜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경영진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우리나라 법이 이게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 100% 경영진의 실책이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조남호 회장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사는데 노동자들만 그 고용 불안에 대한 생계에 대한 임금도 많이 깎인 상태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전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정권 아래서도 매각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의사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절대 조선소를 운영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수준 받은 거 만드는데 3년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협약서를 써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말로 우리가 3년 보장해주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조선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이 부산의 중추기업이고 향토기업인데
제일 오래된 기업이고 한때는 매출 1위의 기업이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그 영도 알짜배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밀락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딸려있는 하청 노동자들이나 업체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부산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무척 마찬가지고요. 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걷는 분들도 계시지만 김진숙을 일터로 요 해시태그 달아서 응원도 많이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도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우리 시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문제도 지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한진중공업의 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는 보장되는 매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터로 돌아가시는 건 두 번째고 끝까지 노동자들 걱정해 주시네요. 우리 조합원들이 있어야 저도 돌아갈 일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그래도 좀 챙기시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